네, 안녕하세요. 차탄수입니다. 지금 12시 10분이고요. 이제 그 기자회견, 대통령 기자회견 보면서 바로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원전 관련돼서 악재 뉘앙스로 일단 얘기한 부분이 나왔는데, 절대 이런 거에 털리시면 안 되죠, 여러분들. 절대 이런 거에 털리시면 안 되고, 지금 이 하락은요, 뭐요? 단기적인 하락이죠. 왜?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자, 뭐냐면은, 자, 대통령이 한 얘기를 정확하게 집중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뭐냐면 일단 지금 이게 하락 나올 때 제가 바로 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한민국 안에서 여러분 절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원전을 지을 곳이 없다. 핵심적인 부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안에서 원전을 지으려고 하면 반대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원전을 지을 수 없다. 요런 내용인데 핵심적인 부분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원전이 필요한데 이 전력을 결과적으로 끌어오는데 원전을 만들면 10년에서 15년 걸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SMR을 도입을 해야 되는데 SMR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당장 기술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는 거에 따라서 전력이 필요한 거는 전력을 많이 만들려면 풍력이나 태양광 요게 1, 2년 아니면 되니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풍력 태양광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안 쓰는 것이 아닌 원전을 쓰면서 그리고 수명이 다 된 원전도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사용을 하면서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가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주가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핵심은 뭐예요? 원전을 안 한다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두산 에너빌티 주가가 올라가는 건 국내 원전 사업 때문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국내 원전 사업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 아닌 해외에 대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 잘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얘네들의 모멘텀이 국내인지 해외인지 먼저 판단을 해보세요. 자,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 모멘텀이 국내 모멘텀입니까? 해외 모멘텀입니까? 해외 모멘텀이죠. 그렇다는 것은 국내에서의 나오는 부분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움직임을 겨냥할 수 없다. 견인할 수 없다. 즉 국내에서 어떤 이슈가 나와 주가가 빠지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기회이고 개미털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내용들 들으면서 말씀드렸다라는 건 자, 원전 이야기 나오는데 11시 58분에 지금 12분이거든요. 제가 브리핑을 드리다가 이거는 걱정하시면 많겠다. 그래서 영상을 좀 찍어드려야겠다 해서 빨리 들어 찍는 거예요. 보게 되면은 어쨌건 하이브드로 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듯이요라고 했는데 친환경 원전 같이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자, 국내 신규 원전 관련돼서는 딱히 중요하지 않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 대통령이 이제 얘기한 거는 풍력 태양광 원전 그죠? 요걸 빠르게 공급을 한다. 그리고 원전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제 국내 원전은 지금 지어도 10년, 15년 걸리기 때문에 전력 관련된 부분은 지금 비현실적이다. 자, 이 내용 자체가 탈원전을 하겠다라는 부분일까요? 라고 봤을 때 여러분께 질문할게요. 탈원전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원전을 지을 데가 없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이나 중단된 원전 가능하다면 그쪽으로 지을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현재 사람들 심리 상태상 두산이 많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주가가 하락 추세를 겪고 있는 걸 보니 이런 내용들 어떻게 사람들이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물량을 던지고 있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주포 세력들은 최대한 여러분들을 지치게 해서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왜? 위쪽의 물량을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죠? 여기 물량이 100만 주가 쌓여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오래 행보하면서 이렇게 주가를 눌러주면 물량들이 어떻게 100만 주가 90만 주, 80만, 70만 주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즉 물려있는 매물대에서 물량들이 밑으로 나오면서 위쪽 구간 물량이 약해진다. 매물대가 약해진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요거는요 악재도 아닙니다. 그냥 악재처럼 포장해서 밀어내는 것뿐. 그리고 지금 이런 이슈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빠지는데 해외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이 해외 기관들이 지금 국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 트레이딩하면 던졌겠습니까?
아니죠. 개인 투자가 던진 거죠.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절대 털리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바로 영상을 좀 찍어 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구간에서 결과적으로 추세 자체는 일단 하락 추세이긴 한데 결과적으로 거래량도 많이 죽은 상태이고요. 언제든지 이슈만 한 방 떠주고 내려오는 추세만 돌려내는 흐름 한 번만 나오면 주가는 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우리가 지금 보는 건 국내 원전 부분이 아니라 해외 원전 부분입니다. AI가 계속적으로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력 관련된 문제는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AI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원전주는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 있다 없다? 가능성 있다. 추가적으로 SMR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이슈화가 굉장히 안 되고 있어서 지쳐있는 물량들이 나오는 걸로 보이는데요.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이슈가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 두산에너는 팔아야겠죠. 근데 AI 이슈가 끝날 것 같다, 안 끝날 것 같다? 아직 안 끝날 것 같다. 그럼 다시 한번 턴이 돌아오면서 상승 가능성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등장해 주는 게 중요한 요점인데 그러한 부분들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원전 관련된 내용들을 약간 안 좋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안 좋게 들리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원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리는 부분들이 있죠. 왜? 국내 원전 지을 시간이 없다. 10년, 15년 걸리는데 언제 이거 건조 만들어 전력 하냐. 빨리 태양광 풍력으로 전력을 빨리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지. 이런 내용을 했는데 핵심은 뭐예요? 지금 당장 필요한 전력은 원전으로 공급할 수가 없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근데 기존에 있는 원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가 기존에 있는 원전을 없애자. 이거 뭐예요? 이건 탈원전 정책이죠. 그죠? 근데 기존에는 원전 없애자고 한 거예요? 아니죠. 원전 뭐 하자? 유지는 하고 원전의 수명이 끝났다고 연장할 수 있으면 연장하자. 그죠? 탈원전 정책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부분에서 원전을 국내에 지을 수 있는 구간이 거의 제한적이다. 왜? 서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하나요. 우리가 원래 두산 에너빌리티의 모멘텀 자체는 해외에서 끌어온 모멘텀이기 때문에 국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시는 분도 있을까봐 영상 남겨드리고요. 혹시나 이거 만약에 이런 이슈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발생된다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매수 기회다. 제가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이러한 내용들 코스피가 신고가 영역에 있고 주도주가 조정이 나왔다. 그럼 지금 구간 기회로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요거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브리핑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빠르게 내용 전달 받으실 분들은 누구보다 빠르게 여러분께 전달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위쪽에 010-9201-6329 이쪽으로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당연히 무료로 도와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설명창 링크 통해서 꼭 들어오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 재료가 악재인지 악재가 아닌지 정확하게 해석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악재다 아니다. 악재 아니다. 야, 악재 아닌데 주가가 왜 빠지냐. 간단하죠. 그냥 단기적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 들고 있던 사람들 뉴스 보고 뭐예요? 아, 태양광 풍력 한다네. 원전 안 한다네. 악재네. 매도 나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뭐예요? 사실상 원래부터 계속적으로 나왔던 얘기를 한 번 더 한 것뿐이다. 이상 없어요. 흔들리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걱정된다.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타이밍 한번 잡고 싶다. 또는 올라갔을 때 매도 타이밍 어디서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위쪽에 010-9201-6329로 두산 남기셔서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우주항공, 스페이스 X 관련주 오늘 10% 이상 또 급등 나오면서 20% 이상 올라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지만 10월달 이벤트고요. 이번 주가 마지막이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위쪽에 번호로 우주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두산 꼭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실시간 브리핑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추가적으로 우주 관련된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스펙스 X 관련주고 2025년 흑자 전환을 한 회사기 때문에 앞으로 뭐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이고 우리가 지금 날짜가 8월 10일이거든요. 10월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된 이벤트들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딱 매집을 하고 넘어갈 종목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 비중, 사업 비중을 보면 위성 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비중을 보시면은 매출이 23년도 85%, 24년도 91%, 25년도 94%, 즉
위성 사업에 대한 비중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전문적인 위성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분기를 보시게 되면 뭐 했어요?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면 자, 요 그림을 잠깐만 보실게요. 자, 우리가 밑에 구간 잠깐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번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영업이익에 대해서 흑자 전환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단기적으로 3배 정도 올랐습니다. 3배 정도 오른 이후에 계속적으로 1년, 2년 동안 하락을 하고 최근에 작년부터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와서 올라온 상태예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흐름이 왜 좋은 흐름인지 모를까봐 제가 주봉의 흐름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은 현 구간에서 잘 보셔야 돼요. 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돌렸죠. 돌린 상태에서 뭐예요? 이게 박스권이잖아. 박스권인데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구간에서 뭐예요? 흑자 전환. 중요한 사실은 이때도 적자였고 이때도 적자고 적자입니다. 근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어디? 아직도 이 박스권에서 중심의 위치가 되고 있다. 자, 근데 저점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이 사이 구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우리가 단기적으로 모으고 우리가 전고점 구간 넘어가는 이 자리와 이 자리에서 분할 익절하고 슈팅할 때 나온 물량 전부 다 쳐내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이 종목 스페이스 X 관련주 관심 있다 라고 하시면 위쪽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X라고 X 또는 우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꼭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우주라고 남기시면 제가 요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